저희가 지금 이번 주 내내 계속 이제 언급하는 분인데 김민석 후보자죠. 이제 야당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금 인사청문회 앞두고 있는데 전처까지 증인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당이 인사청문회법 개정 시사했는데 먼저 영상 한번 보시죠. 우리 헌법이 정한 인사청문이 정치 보복과 내란 동조의 연장선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소모적 정쟁을 멈추고 후보자의 국정 운영 능력과 정책 역량을 검증하기를 바랍니다. 차제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풀 영상은 아니지만 저 영상을 다 보시면 저 안에 이제 망신주기식 인사청문회를 이제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후보자에 대해서 흠집 내는 것을 좀 멈춰야 된다 이런 내용인데 사실은 저 발언을 보고 조금 의아했던 게 흠집을 오히려 밝히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 뭐 망신주기라고 하는데 저는 뭐 국민들이 오히려 지금 굉장히 망신스럽다고 생각합니다. 한 나라의 총리 후보자께서 나오셨는데 사실 이분은 참 그 운동권 인물들 중에는 굉장히 상징적인 분이지 않습니까? 1980년대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의 정점에 섰던 분이어서 굉장히 그 젊은 세대는 물론 지금 청장년층 세대까지 다 이분을 기억하고 이분의 그 민주화에 대한 공로를 다 인정하는 분위기인데 지금 검증을 해보니까 이분이 그 돈이 너무 이게 그 좀 무분별해요. 사실 이게 민주화나 그런 운동은 도덕성을 기반으로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도덕성이 없는 사람이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경찰에 잡혀가면 네. 정말 이거 털 거 많아서 막 털리면 정말 그런 사람들 뭐 민주화 운동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정말 고도의 도덕성이 우리 운동을 한 사람들에게는 가장 무기인데 우리 김민석 우리 후보자께서는 너무 이게 불투명한 게 많습니다.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2번이나 이번이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정치자금 얘기가 또 나오는 걸 보면 이분이 총리로서 몸가짐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이 매우 걱정스러운데 2020년에 이분이 국회의원이 다시 되면서 네. 오랜만에 다시 한 10몇 년 쉬다가 국회의원이 됐는데 당시에 등록 재산이 마이너스 5억 8천. 저 재산 없고요. 빚만 5억 8천이에요. 그래서 5년이 지났습니다. 5년이 지나니까 플러스 1억 5천이 됐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추징금 6억도 받고, 그리고 뭐 생활비도 한 2, 3억 썼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실질적으로 그 세비가 보면 국회의원들 세비가 정확히 따지면 800만 원 초반 정도 됩니다. 800 한 30만 원 정도 자기가 가져가는 게 네.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물론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너 왜 그래 높이 눈이 높아 뭐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고 어쨌든 800만 원 초반대에 받아가면 1년에 한 1억 정도 수입을 가져갑니다. 1년에 수입이 1억 정도 가져가면 5년간 5억을 수익을 가져갔겠죠. 그러면은 5억 8천이 마이너스였으니까 5억을 더 벌었으면 한 8천 마이너스 정도로 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분은 뭐 추징금도 6억 받고 뭐 생활비도 2, 3억 썼을 거고 뭐 이렇게 했는데도 1억 5천 플러스가 됐어요. 5년 지나고 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상식을 가진 사람들은 계산기를 두드려봐도 이 요즘 휴대폰에 계산기 다 있지 않습니까? 이거 아무리 두드려도 숫자가 맞질 않아요. 숫자가 맞지 않는데 숫자 좀 맞춰주세요. 얘기했는데 그래서 숫자가 안 맞추는 자료를 못 내미니까 숫자 맞춘 그래서 증인을 자꾸 부르자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돈을 이렇게 누가 댔습니까? 그 사람 불러서 한번 들어봅시다 하니까 증인도 못 부르게 하고 숫자 자료도 안 내고 그럼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이 돈이 비는데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이렇게 뭐 무리수를 둔다 뭐 국민의힘이 억지를 부린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숫자 적힌 자료만 주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돈을 얼마를 벌었고 이렇게 썼고 이것만 내주시면 되는데 자료를 안 주시니 이렇게 말이 많은데 저는 빨리 자료를 내시면 다음 주 청문회 하는데 왜 자료를 안 냅니까? 자료를 내야지 청문회를 하면서 국민들이 알아먹을 텐데 자료를 빨리 내는 것이 김민석 후보자를 위한 길이고 그리고 또 민주당을 위한 길이다. 또 민주당이 여러 가지 비판을 또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총리 후보자께서도 이렇게 돈 때문에 또 고통을 당하시면 국민들이 민주당에 대한 신뢰
신뢰를 더 갉아먹을 텐데 빨리 자료를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한 내용이랑 같은 것 같아요. 흠집 내기가 아니라 이제 국무총리 자리가 굉장히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흠집이 있으면 그거를 그냥 소상히 밝히고 깨끗하게 털고 가자는 취지에서 저희가 이제 요청을, 그러니까 증거 자료를 이제 야당이 이제 요청을 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원래 민주당이 뭐 정권을 잡으면 다 바꿀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진짜로 이렇게 또 인사청문회 앞두고 이것마저도 이제 바꿔버리네요, 대변인님. 지금 이게 인사청문회 같은 경우에 특히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여기 국회 인준이 있어야 되죠. 대통령이 지명을 하고 여기 국회 인준이 있어야지 통과가 되는데 지금 이제 국회 인준은 확정된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요. 근데 지금 이게 인사청문회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그 국가 주요 보직에 대한 인사청문회 대상자들의 자격 검증과 정책 검증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지난 정권에서 인사청문회 때마다 저희들이 민주당의 행태를 굉장히 비판해 왔어요. 근데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검증할 것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인격 모독성, 지금 근거 없는 음해를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이와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도 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근거가 있거든요. 지금 국민들이 볼 때 합리적인 추정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 4년 동안 한 5억을 벌었는데 실제로는 이거 본 것 외에도 지금 이만큼이나 어마어마한 액수의 비용을 추가로 본 것으로 확인이 되네. 근데 이게 지금 수치로 확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그냥 계좌만 오픈하면 돼요. 네, 그러니까 별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뭔가 과도한 음해를 하지 않았어요. 예, 그럼 요 근거 자료만 제출하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근거 자료를 제출하지 않겠다 그러면 자녀 유학비는 어디서 났냐? 지금 전 부인이 내고 있다. 그럼 전 부인 계좌 오픈하면 돼요. 이거 지금 유학비 같은 경우는 지금 한 계좌로만 나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럼 이게 지금 여기에서 어디에서 송금이 됐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진짜로 전 부인이 계속해서 송금해 왔다 그러면 그 기록이 있을 겁니다. 그 기록만 제출하면 이거는 전 부인이 증인으로 나올 필요도 없는 거예요. 증인 부를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단순하고 쉬운 일을 왜 안 합니까? 뭐 어려운 해명을 하라고 한 게 아니거든요. 통장 계좌 까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지 못하면서 계속해서 다른 말을 한다라고 하면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계속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는 지금 이제 의혹으로 불거지겠죠. 근거 있는 의혹으로 불거질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혹들이 충분히 지금 근거를 가지고 밝혀짐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국회에서는 이거 인준을 또 하려고 할 거거든요. 그럼 이거 시작부터 이재명 정부가 신뢰를 받지 못하고 시작하는 길이다. 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국무총리가 여기에 지금 저희들이 이게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후에요. 국무총리가 지금 인준이 안 된 경우가, 국회 인준이 안 된 경우가 2번 있었을 겁니다. 김대중 정권 때. 그때 당시에요. 이게 지금 이제 주소지, 그러니까 이제 이 주소지를 가짜로 했던 거나 그 자녀의 미국 국정 문제 뭐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자, 근데요, 지금 그거보다 훨씬 더 심각한 거예요. 이건 훨씬 더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심각성이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 인사청문회에서 의혹이 아니라 근거가 나왔다라고 하면 이거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할 것이다. 이것을 계속 국민들에게 다른 말로 현혹하려고 하지 말고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면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네. 그 김민석 후보자가 리스크가 한두 개는 아니잖아요. 굉장히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증거를 제시를 못하고 있는데 특히 저는 이걸 여쭤보고 싶어요. 학위 논란에 대해서 이제 어떤 한 패널분께서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그 송원석 원내대표가 그 김민석 후보자 칭화대 졸업 관련해서 출입국 관리 기록까지 공개한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요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것도 굉장히 단순한 문제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본인 입으로 해명을 그렇게 한 거거든요. 내가 일주일에 한 2-3번 정도는 지금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학위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네.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석사학위 같은 경우 표절만 논란이 되어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지금 정치인들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만약에 학교를 가지 않고 학위를 받았다면 이건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죠. 또 칭화대 같은 경우는 직접 거기 본교를 와야 되는 규정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요, 이거는 비행기 본인 주장을 입증하려면 비행기 기록, 탑승 기록만 제출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탑승 기록이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진짜로 이 사람이 중국에 2-3회씩 일주일에 갔구나. 그럼 이거 인정해주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 이것조차도 또 거짓말이 되는 것이겠죠. 그럼 여기 지금 이제 칭화대에 뭐 우리가 연락을 해서 이 석사학위 취소를 요구해야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러한 것들도 지금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권력이 있으면 석사학위, 외국 대학교, 외국의 뭐 명문대 석사학위도 받을 수 있고 박사학위도 받을 수 있어. 이거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생각하는 정의와 공정에 어긋나는 것들 아닙니까? 그럼 이거는 명명백백하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증거를 대기 어렵지 않은 것들이니 증거를 대주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증거를 대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증거 낼지는 한번 좀 아직 인사청문회 남아있으니까 한번 지켜보고요.